그리고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를 하고 탄핵을 하고 이게 대통령이 바보냐 계엄을 하게. 계엄을 하면서도 헌법 절차는 따랐고 사고 없이 종결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엄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국민들 분노는 오히려 더 키우는 거 아니냐. 기름을 붓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은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어쨌건 모든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치 사회인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조차도 헌법 심판을 받고 그다음에 수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27년간 법조에서 근무하신 그 법조인이고 또 현재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입니다. 법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예.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헌재 서류도 수령을 안 하고 계신데 그럼 빨리 이 수사에 협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측기에는 이런 그 상황이 본인은 좀 부당하다.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하냐. 내가 그 페이스에 맞출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이 아마 저변에 있는 것 같고. 네. 둘째, 현실적으로는 이 변호인단이 실제로 구성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그 대응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현실적인 고민. 그다음에 그 수사기관의 소환에 대해서는 나가면 바로 긴급 체포돼서 그다음에 체포영장 청구되고 그럴 수 있다. 그러니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될 수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이건 모든 일반 보통 시민 저 같은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법의 앞에서는 평등한 겁니다. 모두가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법에 그럼요. 따라야지 네. 이재명 대표 왜 법 안 지키냐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정정당당하게 법에 정해진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당당하게 뭐 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계속 서류를 안 받아서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김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동현 변호사 뭐 아무리 대통령과 뭐 친하다고 하지만 본인도 공직을 지낸 사람입니다. 네. 공직의 무게를 전혀 모르고 공직의 책임감조차 없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다음에 대통령 중심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바보냐고요? 근데 본인도 변호사로 지금 들어가지 그러니까요.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바보냐고요? 그럼 국민들은 바보입니까? 네? 자, 대통령의 주장과 국민들의 생각하는 게 엄청나게 달라요. 근데 국민들의 대다수가 문제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대다수, 국민의 대다수는 바보란 얘기입니까? 굉장히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공적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석동현 변호사가. 네. 자, 대통령은 하늘이 내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신성 제국시대, 신성 왕권시대, 뭐 이런 때나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이 내기 때문에 그 피로 이어져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고요. 국민들이 잠깐 우리를 대표하라고 한시적으로 그 사람을 선출한 것이고 그 권한이 있는 내내에도 국민으로부터 지속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평가를 배신했을 때 그 평가에 배임을 했을 때는 그 대가를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어느 형태로든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와 지금 대통령의 상태는 본인들이 왕이 되어 있고 뭐 석동현 변호사는 뭐 한 영지를 받아서 거기에 군주나 영주 정도가 돼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예? 법률가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법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이익과 탐욕만 생각하는 게 무슨 법률가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행안위 전체 회의에 출석을 했다가 20분 만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잠시 영상 먼저 보고 올까요? 진화위원장의 그 퇴장을 명합니다. 네.
진화 위원장님 퇴장해 주십시오. 네. 퇴장 먼저 하고 오십시다. 네. 퇴장하십시오. 위원장님이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자, 진화 위원장님. 임명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임명. 제가 진화 위원장 임명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퇴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회의장의 어떤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퇴장을 명하시지 않습니까? 박선영 위원장은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퇴장하십시오. 본인이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법 제49조에 따른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겠습니다.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국회 경위께서는 박선영 진실화위원장을 회의장에서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세요. 저는 자유로운 게 아니라 출석을 요구받고 왔습니다. 나가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네. 네. 뭐 나가면서도 나는 출석 요구를 받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퇴장을 했는데 박 위원장은 내란 행위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또 내란을 지지하는 댓글에 스스럼 없이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어제 결국 이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받고 퇴장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인민재판을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은 저만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인민재판이라는 건 뭐냐면요. 네.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고 다수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인민재판이라고 하죠. 우리가 과거에 그 뼈아픈 과거사에서 겪었었던 일입니다. 박선영 진실화위원장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왜 네. 그 시기에 왜 임명했느냐, 네.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적절치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치 사회에서는 법률대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서 직무정지 되기 전에 임명을 했기 때문에 어쨌건 그것은 법의 효력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신종원 행정안전위원장이 어제 퇴장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런 임명 그 과정에 대한 그 야당 의원들의 그 우려가 비판이 뭐 타당한 면이 있어서 퇴장시킨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우려는 표시할 수 있어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퇴장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그 정당성은 없는 것입니다. 출석을 요구해 놓고 우리는 당신 인정 못하니까 퇴장하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법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럴 때일수록 법대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박선영 위원장이 무슨 그 헌법재판관의 처형이기 때문에 보험용으로 임명했다. 저는 그거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분이 그동안에 쌓아왔었던 그 경력, 여정 속에서 그래도 진실하게 탈북민들을 위한 그런 그 행동을 해왔고 그것이 본인들의 정치 철학과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렇게 감정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쨌건 이제 그 공직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그 내란과 관련된 그런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이런 행동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란에 동조하는 글을 썼다는 것은 취임 이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SNS에 뭐 좋아요 누르고 이런 것은 그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죠.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신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김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호준석 선배님 말씀에 거의 95% 이상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 똥이나 오물이 묻은 개가 있습니다. 그 개를 몰아내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뭐 몽둥이로 몰아낼 수도 있고 뭔가 도구를 이용해서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개싸움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나에게 그 똥과 오물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똥과 오물이 묻은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영선 진화위원장의 행위는 배임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배임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조치는
법과 제도와 절차에 따른 조치를 강구해서 그거에 네. 맞게 조치하는 게 맞다. 저렇게 본인이 어느 정도의 권한과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써대면 네. 자, 비상계엄하고 뭐가 다르죠, 그럼? 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다고 했어요. 질서가 지금 무너졌나요, 지금? 저 상황에서?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우리가 할 때 비상계엄의 요건이 안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네. 물론 그 요건이 질서유지권 발동 요건이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그걸 준용해서 생각해 볼 때 신정훈 위원장께서 하신 거는 그냥 강성 지지층에 잘 보이기 위한 자기 이익을 위한 모습으로 뿐이 안 보여요. 박선영 진화위원장이 네. 잘못한 게 있다면 국민 앞에서 오히려 따끔하게 꾸짖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내지는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얻어내는 것이 더 점잖은 모습이고 국민에게 성숙한 울림이 모습이었을 있는 것이다. 성숙한 모습이고 국민에게 울림이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퇴장은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자, 그리고 검찰이 명태균 씨의 황금폰, 이른바 황금폰에서 명태균 씨하고 윤 대통령 부부의 통화 내용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관위에서 나한테 이제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가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김영선이 해줘라라고 했는데 뭐 당위에서 말이 많네. 여기까지가 공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대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윤상현한테 말할게라고 직접 언급을 했다는 거고요. 윤상현 의원은 지금까지 뭐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제 반대되는 증거가 나온 셈입니다. 윤 의원은 일단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거라고 하네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합시다. 네.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요. 밝힐 것을 다 밝혀야죠. 그래서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면은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서 앞으로는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저 내용만 가지고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거 때 저도 조그만한 선거를 지역선거 치렀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또 어떤 걸 이제 부탁하기도 하고 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부탁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대응할 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실행됐는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책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통화 나왔을 때부터 이제 그때 그 논의가 됐었던 대로 이게 이제 공직자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취임 전 날이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다음에 그럼 이제 그 정당에 대한 업무방해로 의율할 수 있느냐? 업무방해는 강압적인 수단이 있었어야 이제 되는 것이란 점에서 그때도 이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사법적인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따져서 하되 진상은 제대로 밝히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또 본질은 대통령의 거짓말이 너무 밥 먹듯이 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명태균 씨와 관련한 것들, 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것들, 그다음에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의 것들, 최상병 뭐 사건이라든가 네. 뭐 많은 것들에 있어서 앞에서 한 얘기와 뒤에 얘기가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대통령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심적 탄핵이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인 겁니다. 네.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뢰 대통령 부분이죠. 자체를. 제일 예? 크죠. 그래서 사실 규명도 뭐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내지는 대통령 주변의 권력자들로서는 이 정치적인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 뭡니까? 사과와 그리고 책임 있는 설명, 해명, 그리고 국민이 납득 가능하게 할 만한 근거 제시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이 무조건 법으로 가자 그럽니다. 이 나라가 언제부터 도덕적 기준도 필요 없고 윤리적 기준도 필요 없고 남들의 타의 모범이 되는 것도 필요 없고 지도자의 상도 필요 없고 다 법으로 가서 법적인 단죄만 되지 않으면
모든 걸 할 수 있고 힘에 의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까? 법대로 참으로, 해. 예, 참으로 법대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때 만든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 파일을 당시 윤 대통령 부부한테 최소 4차례 전달한 기록이 또 확보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별로 민주당 후보하고의 이제 가상 대결 상황도 설정이 됐는데 명태균 씨가 이재명을 선택한 응답자는 이중 당적자로 추정된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니까요. 윤 대통령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홍준표한테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또 전해졌어요. 제가 뭐 그 당시 정황을 정확히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그 경험에 의거해서 판단해 보건데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 대한 신뢰를 가졌다면 저는 그게 이제 이른바 신기, 역수 이런 부분 때문일 거라 생각해요. 여론조사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라는 게 그렇게 큰 그 의미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또 그런데 네. 그때는 또 어땠을지. 근데 수많은 어떻게 여론조사 믿었을지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아는 공개 뭐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네. 그것들에서 다 여론조사 그 자료들이 다 갑니다. 그걸 후보 입장에선 다 받아봅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명태균 씨 업체의 여론조사가 이게 마치 금과 옥조처럼 이게 무슨 그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뭐 메시지를 주고받은 걸 보면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든 보고하면 선거를 치르는 사람의 후보 입장에서 누군가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이제 보고하면 뭔가 이제 얘기는 나누고 뭔가 뭐 물어보거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 명태균 씨가 그것 때문에 무슨 신뢰를 얻었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이런 문제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격가지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그 당시 윤 후보가 이거 돈을 주고 이 여론조사를 시켰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인 것인데 실제 돈은 받지도 못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그냥 이제 한 겁니다. 자기가. 근데 이제 공천이 대가가 아니었느냐 네. 이런 의혹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수사해야 되는 거죠. 네. 김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선거를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선거는 그 불안의 연속입니다. 그 최종 당선이 되기 전까지 모든 것이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여론조사가 그 중에서는 상당히 의존이 될 만한 정보입니다. 그 정보가 비용이 들지 않고 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비용과 편의성.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면 저런 대화는 얼마든지 중요하게 서로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정치자금법과 이런 것들의 심대한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대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대통령께서도 알기 때문에 그동안 명태균과 나는 별로 관계가 없다. 대화도 뭐 한 적이 뭐 인사 누가 소개해서 하고 한 이후에 뭐 대단한 구체적인 뭐 의미 있는 대화는 한 적이 없다. 끊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다는 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의 거짓말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이전에는 이야기했는지를 설명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명태균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한 거고 이런 지금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라는 걸 설명해야죠. 그게 없는 게 그런 게 좀 전혀 답답하죠.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 권한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자가 권한과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규명에 협조적이지 못한 여당의 모습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새롭게 꾸려진 비대위, 이 오선의 권영세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이 됐고 이제 권성동, 권영세 이렇게 투톱으로 갈 것 같은데 이 새 비대위가 풀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통령이 지금 이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당이 앞으로 어떻게 이 숙제를 풀어나가야 될까요? 저는 이 권영세, 권성동 투톱의 역사적인 그 과제, 시대 정신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상계엄이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저는 반 이재명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가장 우리 나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역주행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것을 막는 것이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성남시장 시절부터 보여줬던 지금까지 공직에서 보여주었었던 자세 그리고 행적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이재명 대표의 집권을 막아야 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절박한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해내는 것이 저는 권성동, 권영세, 권성동 이 투탑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국민들께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일치 단결하고 분열을 막도록 하고 그리고 중도에 계신 분들 정말 윤 대통령 잘못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런 비전을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저는 이 투탑의 최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글쎄요, 과제를 풀어야 된다고? 정당이 권력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데 있어서 상대 진영의 유력 주자들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본적인 대의와 철학과 가치에 기반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런 게 없이 우리 쪽에서 하는 거는 다 옳고 저쪽에서 하는 건 다 나쁘다. 이게 기준이 흔들리는 접근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입장이 이런 상황에서 반 이재명을 한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예? 대통령이 지금 만들어놓은 이 상황이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별로 신경을 안 쓰면서 그거보다 국민들이 볼 때는 두 번째 문제 내지는 세 번째 문제 내지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문제일 수 있는 걸 들고 와가지고 이것이 앞에 큰 문제보다 더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누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강조하신 것처럼 비상계엄의 어떤 처리 방식, 방법 그리고 방향과 스케줄 이런 거를 명확히 입장 이런 것까지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친윤 정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내란을 방조하는 그러기 위한 정당의 이미지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걸 인식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